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의 백솔비 백광열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업무 관련성 특별 진찰에 대해서 백솔비 노무사님과 얘기를 해볼 건데요. 특별 진찰이 뭐냐라고 하시는데, 이제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산하 협력병원들도 전국에 몇 곳이 있는데, 거기 있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교수님들, 그리고 업무 담당 조사관들이 있어요. 산업위생기사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과 이제 면담을 하면서 상병 상태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했길래 몸이 이렇게 안 좋아졌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절차를 업무 관련성 특별 진찰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업무 관련성 특별 진찰 위해서는 보통 진찰 의뢰서라는 종이가 집으로 배송이 될 텐데요. 그 진찰 의뢰서를 받으면 이제 가장 많이 여쭤보세요. 노무사님 이게 뭐냐? 그래서 이거 언제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 진찰 의뢰서에는 마치 재해자가 본인이 병원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잡아라 라는 식으로 이제 나와 있거든요. 네, 사실 그렇지 않고 대기 순서가 됐을 때 병원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내원 날짜하고 시간을 정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 대기 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8개월까지도 걸릴 수가 있고요. 노무사님, 그러면 어떤 분들이 그 특별 진찰 대상자가 될까요? 네, 산재 신청한 모든 분들이 이 특별 진찰의 대상자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소음성 난청이나 폐질환, 진폐나 COPD를 신청하신 분들은 난청의 경우는 청력 검사를 위한 특별 진찰을 진행을 하고요. 진폐나 COPD는 폐기능 정밀 진단을 위해서 특별 진찰을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근골격계 질병이나 뇌심혈 관계 질병, 그런 분들 중에서 모든 분들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 일용직 분들이라든지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단의 자체 조사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별 진찰의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되게 많은데 나도 특별 진찰 대상이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 진찰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또는 협력병원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재해자분들이 아는 병원에 그냥 예약을 잡고 가는 게 아니고 공단이 직영하는 전국에 11개 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협력병원인 인천에는 인하대병원, 그리고 서울의 녹색병원, 부산의 고신대병원, 이런 협력병원들이 지정되어 있어서 그 해당하는 병원을 방문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역이 좀 머신 분들은 조금 불편해하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특별 진찰 날짜가 잡히면 방문해서 무엇 할까요?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요. 방문을 하시게 되면 크게 진료 특진, 면담 특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진료 특진이라고 하면 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주장하는 상병이 실제로 확인이 되는지 이제 선생님이 한번 보시고 필요하다면 CT, MRI, 엑스레이 촬영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산재보험 처리가 돼서 무상으로 찍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면담 특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건 이제 산업위생기사 선생님들하고 어떤 일을 어떻게 했고 언제부터 했고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버님들, 어머님들은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세가면서 하냐, 아니면 맞아. 너무 옛날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게 재해자 본인한테는 산재 진행에 있어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특진을 가시기 전에 한번 집에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특별진찰 면담까지는 노무사가 같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재해자 본인이 산업이상기사 선생님하고 둘이서만 대화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쯤은 꼭 생각을 하고 들어가셔라 이렇게 전달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난청이나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에서 따로 청력검사, 폐기능검사 같은 걸 받고 면담 특진만 근로복지공단 산하병원에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은 특별진찰에서 조사된 부분이 소견서로 만들어져서 그 부분이 재해조사서에 그대로 기재되기 때문에 조사에 잘 협조를 해주셔야 산재 승인에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큰 건 아니지만 두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해요. 좀 수치화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아요. 늘 저도 이제 특별진찰을 많이 참 따라갔는데 늘 이제 조사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서 몇 번 하셨냐, 몇 시간 하셨냐,
무거운 거 드셨다면서요? 몇 킬로쯤 돼요? 뭐 다 수치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수치화가 돼야 측정이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해야 이 사람이 몸에 무리가 얼마나 갔는지가 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어렵겠지만 수치화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비전공으로 한 20년 일을 했다라고 하시면 하루에 뭐 물이랑 시멘트 포대랑 얼마나 옮겼는지, 그게 몇 킬로인지, 아니면 내가 대충 생각을 해봤을 때 천장이 한 40%, 바닥이 한 60%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해야 조사 시간도 짧아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한 3, 40년 일을 했는데 앞에 20년은 건설직에서 일을 하다가 뒤에는 이제 몸이 힘들어서 한 10년은 경비 일을 했다. 근데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경향도 있고, 조사관 분들도 제일 마지막에 했던 일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시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건설 일이 몸이 더 힘들었죠. 그리고 더 오래 일을 했는데 늦게 일했다는 이유로 경비 업무만 중점적으로 조사가 되면 사실 산재 인정에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비 업무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가 되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일을 했고 그 중에 힘든 일이 뭐였는지, 제일 오래 했던 일이 뭐였는지, 이런 것들도 다 조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업무를 다 얘기해 주셔야 된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도 몇 번 따라가 보니까 조사관이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면 최종 업무만 조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했던 일들 다 조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본인도 많이 기억이 안 나면 답답하시고 가장 많이 하는 말씀 대중없다예요. 맞아요. 모든 일이 대중없지 매일 어떻게 똑같이 일해 하시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과거 징역까지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할 거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 생각이 안 나, 아니면 내가 면담은 끝났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잘 말을 못한 것 같아, 아쉬움 남으실 수 있어요. 근데 크게 걱정을 또 안 하셔도 되는 게, 공단에 이미 엄청난 직종의 데이터들이 방대하게 있기 때문에 좀 미흡하게 얘기를 했다 하면은 아마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또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특별진찰이 끝났다고 해도 그 특별진찰 조사 결과를 정리를 해서 관할지사로 넘기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각종 자료를 보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도움을 위해서 저희 또 산재 노무사들이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산재박사TV에 있는 저희 노무사들한테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산재박사TV의 백광열 노무사, 백솔비 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